중앙아시아 5개국의 주류 민족 중심의 민족주의가 나타나면서 고려인은 승진과 출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제가 만난 그 고려인 학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제가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모 대학교의 한국어과의 학과장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은 소련 때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러시아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로 이제 성장을 했고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가 제일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독립 이후에 우리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정말 짧은 기간에 한국어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만날 때마다 한국어 실력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느낄 만큼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느 해인가 이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저한테 들려왔던 소식이 그분이 사망하셨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알고 계시는, 또 그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그 한국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건강하시더니 갑자기 왜 그렇게 사망하셨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사실 그 한국어과 학과장에서 그분이 그 학과장 자리를 우즈벡인한테 사실은 내주고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그 자리, 학과장이라는 그 자리가 이제 뭐 꼭 그분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과를 구성하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정말 그분 말씀은 이 눈에 보일 만큼 이제 그 우즈벡인 중심의 어떤 민족주의가 그분한테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과는 이제 한국어를 뭐 말 그대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졸업생들이 또 한국 기업에 취업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이 또 그 한국어과에 또 많은 지원을 합니다. 한국 정부도 지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권이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권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권이 되는 자리에 어느 순간 보니까 우즈벡인으로 다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민족주의가 이제 발생하면은 소수민족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제가 이제 그 고려인 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말을 너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우즈벡인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특정 대상의 이제 사실 민족주의 영향으로 우즈벡인들, 까자흐인들 이런 분들, 이런 민족들이 주류 민족들이 이제 그 자리를 많이 차지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민족주의와 더불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전환되면서 고려인이 주로 종사했던 전문직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소련 당시에는 사실 소련이 가장 내세웠던 그런 정책이 바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였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종사했던 고려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소련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지켜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지켜나갔지만 뭐 계속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수준이 계속 조금
나빠졌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종사하는 이 교수들, 교사들, 의사들 이러한 그 직종은 소련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좀 대우를 받았던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다른 직업들보다도 뭐 급여가 나쁘지도 않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려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교사, 교수, 연구자, 의사, 이런 변호사 이러한 직종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이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한 직종들도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완전히 몰락할 만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없으니까 무상교육, 무상의료에서도 기본적인 것만 예산을 주고 급여는 과거에 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좋은 수준의 급여를 받던 이 교사, 교수, 의사 이러한 전문 직종이 급여를 못 받는, 월급이 연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교사, 교수, 의사한테 급여는 정말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정리해드리면은 체제가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정말 국가의 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피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교육 부분과 의료 부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주의 때문에 그 자리에서마저 정말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당시에는 정말 전문직으로서 자랑스러워했던 이 고려인들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절망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직에 있었던 고려인은 민족주의로 인해서 승진과 출세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든지 아니면 이 부족한 급여를 보충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서 이제 가르치다가 학교가 끝나면은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소위 말해 투잡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 사회에 전체적인 어떤 직업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고려인 개인의 가정 경제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점차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던 일들 그만두고 돈을 잘 버는 것을 고려해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된다,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인 사회의 고려인들이 점차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이 이직을 한 분야가 바로 중소규모의 장사라든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사 비즈니스가 쉽게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